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삼성닉스 쪽인데요. 오늘 8월 24일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8% 폭락, SK하이닉스가 2.49% 폭락 중인데요. 반도체 끝난 걸까요? 반도체 약세장 선언은 약 50일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촬영할 때도 176만 원 정도면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안녕하세요, 은쌤.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8월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등 큰 이벤트가 많은데 9월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8월 26일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이렇게 펼쳐지는데요. 제가 좀 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보다는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지에 대한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사실 제가 예측한 그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150만 원대에서 183만 원대까지의 박스권을 한동안 이루다가 호재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때 돌파가 있을 보시는 것처럼 삼성과 닉스는 역시나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고, 삼성전자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무려 마이너스 8%, SK하이닉스는 당초 살짝 플러스였지만 역시나 박스권이 180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 3%고요. 거기에 비해서 지난주 강조드렸던 소비재인 하나금융지주나 APR, 삼양식품 이런 종목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현재의 분위기는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금리 인상 수혜주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초대형주들의 박스권 장세가 8월부터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린 대로 그 사이에 오늘도 그동안 거의 오르지 못했던 배터리 관련된 주들이 5%에서 8% 정도 급등을 하고 있고, 나머지 소비재들인 화장품, 식품, 그리고 금융주 이렇게 가치주들 중심으로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차트를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는 38% 정도 떨어지고 반등은 현재 19% 정도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술적 반등 수치로서는 거의 맥시멈을 채웠기 때문에 여기에서 갑자기 7천을 돌파하고 8천을 돌파하고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이 박스권 내에서의 변수는 주주환원 정책이 지난주 나옴으로써 그나마 하락분을 반등하는 박스권 하단이 좀 더 올라간 위치에 정도에 불과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과 닉스가 전고점을 돌파한다던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봐야 될 것들은 삼전 닉스가 수급 불균형장으로 5월, 6월 급등을 할 때 이유 없이 피해받았었던 업종들, 많은 재료가 있고 실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했었던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을 배터리, 방산, 조선과 같은 실적과 재료가 있으면서도 이유 없이 하락한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종목들이 8월 초부터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특히나 배터리는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오늘도 급등을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가 38% 하락하고 19% 정도 반등을 했는데, 주요 국가들의 지수들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증시만 굉장히 취약한 상태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나스닥은 헤드앤숄더 형태가 완성된 이후에 고점에서 넥라인까지 박스권만큼 하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락에 그치고 오히려 상승 추세를 넘어서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신고가까지 약 3%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첫 번째 고점 상단을 돌파를 했을 때 이 시그널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이번 주에 나스닥 주가 흐름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만약이라도 오늘 나스닥이 추가 상승 그리고 내일도 추가 상승 이런 식으로 이 고점 저항을 돌파하게 된다면 사실은 헤드앤숄더 패턴을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M7을 비롯한 이 나스닥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상승 추세로 그 이유는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지 않는 애플과 같은 종목들이 AI 고점론과 맞물려서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지 않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나스닥이 이렇게 신고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반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물론 우리 증시보다는 강하지만 마찬가지로 헤드앤숄더 하락분이 10,000포인트임에 불구하고 10,000포인트 위에서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한번 넥라인의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 상승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메시지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즉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반도체들의 주가 상승과 나스닥 기술주들의 간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나스닥 기술주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 강세라는 의미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아직은 실적이 입증되지 않은 AI 섹터에 대한 검증 기간이라고 보시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현재 많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챗GPT의 실적에 대한 우려,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9월 상장 예정인 엔트로픽의 호실적, 이런 혼돈성이 있는 장에서 분명한 것은 9월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이런 AI 고점론을 불식시킬 만한 호실적이 발표돼야지만 이 상단을 돌파할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시장은 제가 한 달 전에 미리 예측드린 대로 지수 하단 6,000포인트 그리고 상단 7,500포인트, 설사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61선이 내려오고 있는 저항을 맞고 다시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6,700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7,000포인트로 갈수록 성장주의 비중을 낮추고 6,000포인트로 갈수록 성장주의 비중을 높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포트폴리오 구성에 성장주 일변도이신 분들은 앞으로
앞으로 다가올 9월, 10월 달에는 가치주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치주들의 비중을 일정 부분 올리는 전략을 취하시면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또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삼성니스 쪽인데요. 오늘 8월 24일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8% 폭락, SK하이닉스가 2.49% 폭락 중인데요. 반도체 끝난 걸까요? 반도체 약세장 선언은 약 50일 전에 했습니다. 이제 진짜 반도체 끝났을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세는 단기적으로는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충분히 지금 시장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나 61선 저항에 부딪혀서 하락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코스피 역시 61선 저항에 부딪혀서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SK하이닉스는 정확하게 이 150에서 180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2주째 박스권 안에서만 놀고 있습니다. 10만원대로 갈수록 매수 물량을 줄이는 그런 방식으로 박스권 매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촬영할 때도 176만원 정도면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180의 박스권이 매물대가 많은 주요 변곡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적인 재료는 돌파할 수 없다. 주주환원 정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돌파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9월달 호실적이나 금리 인하라는 강력한 재료 말고는 돌파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180대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닌 하락을 해서 다시 160대, 150대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 추가적인 매수를 하시면 박스권 매매를 전략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할 매수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훈훈쌤만의 분할 매수 노하우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테마주 매매를 할 때는 말 그대로 한 번에 사고 한 번에 파는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 있었는데요. 저도 지금 방송을 한 지가 7년차가 넘다 보니까 분할 매수의 원칙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운영하고 있는 멤버십방에서는 3분할, 스윙 투자는 3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매수 지점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매수, 그러니까 떨어질수록 더 비중을 높이는 매수 방법을 취하고 있고, 첫 번째에서는 종목 비중의 20%, 그리고 두 번째 매수 지점에서 30%, 세 번째 지점에서는 종목 비중의 50%를 매수함으로써 하락에 대비한 분할 매수 방법을 취하고 있고, 현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저희 매수 매도방에서는 4차 매수까지 들어갔고 이번 주에 5차 매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뭐 불타기라는 상승할수록 비중을 태우는 방법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상승장에서만 가능한 것들이고, 현재와 같은 박스권장에서는 당연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락할수록 비중을 높이는,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락하지 않고 갑자기 날아가면 어떡하냐? 그러면은 그 비중만으로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그 비중을 무시하고서 다시 흥용해서 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약세장에서는 하락할 때마다 비중을 높이는 그런 평단가 관리를 해야 되고, 이 매매법에 전제될 것은 실적주, 대형주, 스윙 투자에 한해서입니다. 절대 테마주, 소형주를 이런 분할 매수 전략으로 비중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테마주, 소형주 같은 경우는 하락한다는 것 자체가 재료가 끝났거나 팬더메탈 자체가 없다는 것의 반증이기 때문에 절대 테마주, 소형주들은 손절을 해야 되지, 이렇게 실적주, 대형주처럼 분할 매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지난주부터 강조하신 금리 인상 수혜주, APR 등 소비재가 급등하고 있는데 9월에도 계속 오를까요? 정확하게 지난주 초부터 제가 가치주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었고, APR도 최근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8월 13일에는 최고점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러고 나서도 오히려 이평선을 박스권 안에서 수렴을 해가는 좋은 차트를 그 안에 APR, 함양식품, 그리고 방산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오늘자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들이 폭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치주들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7년차 주식 유튜브를 하고 있고 4개 채널 4만 명 정도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유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주요 변곡점들을 맞췄기 때문에 제 방송을 찾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지난주 설명드렸었던 금융주, 화장품, 식품주, 이 소비재에 대해서 한번 차트를 살펴보면, 일단 하나금융지주 차트부터 보면 투자자 수급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사고 있으면서도 현재 같은 성장주들이 하락하고 있는 장세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이평선 수렴을 하고 있고 박스권 장세를 이루면서도 저점을 높여가는 이상적인 차트입니다. 물론 금융주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급등하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젠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면 금융주들은 박스권을 돌파하고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의 흐름을 반드시 관찰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었던, 제가 가장 최근에 좋게 보는 차트라고 말씀드린 APR 같은 경우도 5월부터 8월까지 박스권 하락 추세선 안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스권의 낙폭 자체가 그리 크지 않은 일반적인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당연히 실적 시즌이 종료되게 되면은 이런 일반적인 조정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목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락 추세선의 상단을 돌파하는 강한 양봉들이 나왔는데, 특히나 어제 제가 멤버십 방송에서 강조드렸던 부분은 양봉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세 종목들을 판단하는 여러 기준 중에 하나는 바로 양봉이 음봉의 개수보다 비율적으로 높아질 때를 주목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을 어저께 설명드린 것을 그대로 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양봉 개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세요. 10개 중에 8개가 양봉이에요. 거기다 백성 선수를 다 맞췄죠.
10개 중에 8개가 양봉이고 이평선 수렴을 맞췄다라고 한 게 어제 멤버십 방송의 내용이었었고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시가 0%에서 시작해서 7%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의미 있는 것은 최근 이평선 아래에서 저항을 봤었던 것을 오늘자로 드디어 돌파를 했고, 물론 종가 기준으로 거래량도 봐야겠지만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고, 신고가까지 약 15% 정도 남은 흐름인데 9월 시시업 시즌까지 충분히 이 신고가 근처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외국인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21일과 오늘자로도 이렇게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이 양매수의 흐름이 앞으로도 지속될지 거기에 따라서 이 신고가 돌파가 가능할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좋게 보고 있는 소비재의 대명사인 삼양식품인데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2024년도 5년도에 정말 많이 추천했었던 종목이고, 바닥 대비해서는 약 10배 정도 오른 햄버거 종목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장세에서는 관심 속에서 멀어진 종목인데, 보시는 것처럼 14, 18, 19, 21 이렇게 4번 연속으로 들어오는 시그널들을 보여줬고, 차트도 10배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은 고점 대비해서 약 30% 정도로 받고, 최근과 같은 어려운 시장에서도 바닥권을 확실하게 만들고 이상적인 차트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고점인 컵 손잡이 부분을 돌파하게 된다면 당연히 신고가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컵 손잡이인 148만원대의 매물대 소화 여부를 보고서 매수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7년간 방송을 하면서 가장 많이 추천드렸었던 종목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그동안 약 30배 가까이 오른 실적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주들은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졌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때 분할 매수로서 접근을 하면 매번 좋은 수익을 얻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가고 있고, 미국과 이란의 종전이 되더라도 그 이외에 항상 상존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전쟁, 중국과 대만의 갈등,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매번 반복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최소한 트럼프가 집권하는 가운데에서는 군비 확산에 대한 이슈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150만원대에서 70만원대까지 반도체 수급 쏠림장이 있을 때 거의 반토막이 나는 과도한 하락 낙폭을 경험을 했고, 8월 반등장 때 같이 반등한 이후에 현재는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은 가장 중요한 구간인 200일선에서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200일선은 미국에서 중장기 추세를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이동평균선인데, 이 200일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다시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는 제가 매번 강조하는 고점 저항 이후에 데드크로스, 역배열, 기간 조정 및 횡보 수렴, 그리고 다시 골든크로스로 나가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 21선이 조금 더 올라오게 되고 121선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약 11만 5천원 지점에서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도주가 없는 가운데 9월, 10월 실적 시즌에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의 공통점은 가치주 특성을 가졌다는 것이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물론 항공우주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성장주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실적이 튼튼한 방산이라는 가치주 특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하나금융지주 같은 금융주, APR 같은 화장품, 삼양식품과 같은 식품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주들은 모두 다 실적 기반이면서 가치주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직은 금리 인상장이 확정이 된 게 아닌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한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과도하게 상승한 성장주들이 조정을 받고 이 가치주들이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안에서의 해지 전략을 잘 취한다면 9월, 10월에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7월장이 끝나고 8월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가 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꺾이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재차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하락 추세에서의 상승 추세로 재전환이 아닌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라고 여러 번 강조드린 것처럼, 현재 기술적 반등의 랠리마저도 끝나가는 흐름이고, 다만 반도체 수급 쏠림이 있을 때 이유 없이 피해를 받았었던 실적주들은 조금 더 상승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 중심으로 보면은 그래도 남은 9월, 10월에도 괜찮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11월 달에는 트럼프의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11월에는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9월, 10월에 우리 훈훈한 경제학교 그리고 주식 아티스트 방송과 함께 공부하신다면 이 어려운 하반기에도 본인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투자 원칙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두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